예순이 지나도 단 2분만으로 보행의 안정성을 눈에 띄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조심스러운 걸음, 그리고 넘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이 들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 넘어짐을 막아주는 핵심 근육과 균형 체계를 하루에 몇 분만으로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방법과 함께 예순 이후에도 안전하고 당당하게 걷기 위해 꼭 필요한 4가지 핵심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나이가 들수록 이동 능력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분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예순 이후 엉덩이와 다리 중심 근육의 힘이 줄어들고 여기에 미세한 균형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르신들이 넘어지기 쉬워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약화는 수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며 그대로 두면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사소한 동작조차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예순은 물론 이른 이후에도 되돌릴 수 있으며 올바른 운동만 선택하면 하루 단 2분으로도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동작을 반복하거나 핵심 근육을 건너뛰면 시간만 낭비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낙상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안전한 보행을 책임지는 정확한 근육을 겨냥한 4가지 필수 운동과 함께 체력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쉬운 단계와 조금 더 도전적인 변형 동작도 함께 소개해 모든 분들이 부담 없이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 능력을 단단하게 지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동작일 수 있는 운동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 동작의 이름은 한발 균형 서기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이 매우 단순한 검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 한쪽 다리로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모든 신체 검사보다 수명과 낙상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놀이처럼 보이는 한 발로 서는 이 움직임이 값비싼 의료 검사보다 미래의 건강 상태를 더 많이 말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균형이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균형은 뇌와 근육귀, 안쪽의 균형기관, 그리고 시각이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한발 균형 서기를 연습하면 발목과 엉덩이 주변에 숨어있던 작은 안정화 근육들이 깨어나 점점 강해지고 공간에서 내 몸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체 감각은 더욱 또렷해지며 복부 중심 근육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매 걸음마다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의자나 조리대 옆에 서세요. 이것은 안전망이며 사용하는데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린 뒤 체중을 오른쪽 다리로 옮기고 왼발을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만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떠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서 있는 쪽 무릎을 완전히 잠그지 않고 살짝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위로 실이 당겨지는 느낌을 상상해보세요. 목표는 이 자세를 10초에서 30초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5초도 겨우 버틴다면 그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지금 상태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많은 분들이 균형을 잡을 때 숨을 멈추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정면벽에 있는 한 지점을 정해 시선을 고정하면 뇌가 안정적인 기준점을 갖게 됩니다. 10초에서 30초가 지나면 발을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으로 바꾸세요. 양쪽 다리 모두 3번씩 반복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우리가 이 연습을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이 주는 현실적인 변화는 단지 다리가 강해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신감이 함께 자랍니다. 낙상 예방의 세계에서 자신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한 발, 균형 서기가 몸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동작이라면 이제 다음 운동은 그보다 더 중요한 능력을 훈련합니다. 바로 아주 좁은 폭 위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역을 지날 때, 인도 가장자리를 따라 걸을 때, 혹은 밤에 불을 켜지 않고 집안을 이동할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가볍게 공감을 표시해 주세요. 잠깐의 두뇌 미션도 준비해 두었고 마지막에는 오늘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여쭤볼 겁니다. 몸과 함께 머리도 움직이는 시간이 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배우고 움직이며 건강을 지켜가고 싶다면 구독도 고려해보세요. 이제 두 번째 운동, 발 뒤꿈치와 발끝을 이어 걷는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걷기 연습을 막 시작한 아이들을 보면 발을 넓게 벌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균형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넓은 보폭으로 돌아갑니다. 균형 능력이 떨어지면서 발을 끌고 걸음폭이 넓어지고 어느 순간 자신 있게 걷는 감각을 잃게 됩니다. 발 뒤꿈치와 발끝을 이어 걷는 이 동작은 이러한 변화를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이 균형과 협응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행 안정성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국내 노년체육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동작을 하루 단 2분씩 실천한 어르신들은 4주 만에 균형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연습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연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 안복도나 일직선으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찾으세요. 불안하다면 벽 옆에서 손으로 살짝 지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외줄 위를 걷는다고 상상하며 오른발 뒤꿈치를 왼발 발끝에 정확히 맞닿게 놓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어서 왼발 뒤꿈치를 오른발 발끝에 붙이며 같은 패턴으로 10걸음에서 15걸음을 이어가세요. 이 동작이 어려운 이유는 무게중심이 매우 좁은 폭 위에서 계속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 근육은 몸을 붙잡고 발목 근육은 미세한 조정을 반복하며 뇌는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말 그대로 균형 전체를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보다 정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발이 아닌 앞쪽을 바라보세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오히려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10걸음이 너무 쉬워졌다면 마지막 몇 걸음은 눈을 감고 시도해보세요. 시각 정보가 사라지면서 몸은 순수한 신체 감각에 의존하게 되고 난이도는 크게 올라가지만 효과 또한 분명해집니다. 이때 뇌 안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소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며 뇌와 몸 사이의 소통 통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다듬기 시작합니다. 반복할수록 그 연결은 더욱 단단해지고 걸음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되찾게 됩니다.
앞선 두 가지 운동이 균형과 협응을 다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이어지는 운동은 그 모든 능력을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균형 감각이 좋아도 다리 근력이 약하면 비틀거리는 순간 몸을 붙잡아 세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고 제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면 댓글에 예라고 남겨주세요. 만약 조금 헷갈리거나 따라가기 어렵다면 숫자 2이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 하프 스쿼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으신가요? 난간을 꼭 붙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으신가요? 차에서 내릴 때 괜히 어색하게 몸을 비틀며 힘을 주지 않아도 되시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망설여졌다면 다리 근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순 이후 기능적인 다리 힘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하프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내 노화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예순 이후 다리 근력은 매년 서서히 줄어들며 관리하지 않으면 여든 무렵에는 예순 때보다 절반 이상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생활하느냐,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하프 스쿼트는 일상에 꼭 필요한 주요 근육을 모두 사용합니다. 무릎을 펴는 허벅지 앞쪽 근육 계단을 오르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을 내려는 엉덩이 근육, 그리고 무릎과 엉덩이를 안정시키는 허벅지 뒤쪽 근육이 함께 작동합니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둡니다. 앞쪽에 튼튼한 의자나 식탁을 두고 손을 가볍게 얹어 지지합니다. 이는 요령 없는 속임이 아니라 현명한 훈련입니다. 바로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상상하며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고 무릎을 굽혀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깊게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동작은 하프 스쿼트이지 깊은 스쿼트가 아닙니다.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체중은 발 뒤꿈치에 실어주세요. 아래에서 잠시 멈췄다가 뒤꿈치로 바닥을 밀며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설 때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번입니다. 처음에는 5번에서 8번 정도로 시작하고 잠시 쉬었다가 같은 방식으로 2세트를 더 합니다. 자세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작 내내 가슴은 세우고 배에 힘을 주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허리를 둥글게 말면 척추에 불필요한 부담이 갑니다. 무릎만 앞으로 굽히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듯 뒤로 앉는 느낌을 떠올리세요. 올라올 때는 숨을 내쉬세요. 힘을 쓰는 순간에 내쉬는 호흡은 중심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힘든 운동에서 숨을 참는 습관은 혈압을 불필요하게 올릴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5번이 벅차다면 3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8번이 너무 쉽다면 내려갈 때 3박자, 올라올 때 3박자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반복 횟수를 늘리지 않아도 난이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꾸준히 2주만 실천해도 일상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차에서 내릴 때 덜 힘들어지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차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을 때도 불안한 허리 굽힘 대신 자신 있게 앉아 내려갔다가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앞에 3가지 운동이 근력과 균형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운동은 너무 단순해서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보행 안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을 정확히 겨냥하며 많은 분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을 깨워줍니다. 4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걸을 때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엉덩이. 앞쪽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눈에 띄게 약해지며 특히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해 걸음이 끌리게 되고 보폭이 짧아지며 작은 문턱이나 장애물에도 쉽게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은 바로 그 근육을 직접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심 근육을 함께 사용하게 하고 하체와 뇌 사이의 연결 감각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 중간 잠깐 쉬는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바디가 튼튼한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양손은 의자 옆을 가볍게 잡아 몸을 지탱하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듯 힘을 주어 중심을 잡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편 상태로 유지한 채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허벅지가 바닥과 나란해질 때까지 혹은 편안한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벅지가 의자에서 분명히 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이 최소 3초 정도 멈추며 엉덩이 앞쪽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런 다음 다리를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과정 역시 근력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번입니다. 오른쪽 다리로 8번에서 12번 반복한 뒤 왼쪽 다리로 바꿉니다. 만약 이 동작이 쉽게 느껴진다면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들어 올려보세요. 종아리 앞쪽 근육까지 함께 사용되며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혹은 위에서 멈추는 시간을 2초 대신 5초로 늘려도 좋습니다. 더 도전하고 싶다면 양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릴 수도 있지만 이는 중심 사용량과 난도가 크게 높아지므로 한쪽 다리가 충분히 익숙해진 뒤에만 시도하세요.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한 엉덩이 앞쪽 근육은 단지 걷는 모습을 좋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세를 바로 세워주고 허리 부담을 줄이며 계단을 오르거나 장애물을 넘을 때 훨씬 안전하게 몸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이동 능력의 숨은 주역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서 한 발로 서는 균형 운동을 설명하며 몇 초를 목표로 하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댓글에 그 숫자를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모두 읽고 최대한 빠르게 답을 드립니다.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숫자 9이라고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운동은 모두 합쳐도 2분이 차에 걸리지 않지만 안전하고 자신있게 걷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빠짐없이 다룹니다. 한발 균형 서기는 몸의 안정성과 위치 감각을 길러주고 발뒤꿈치와 발끝을 이어 걷는 동작은 보행의 흐름과 신경 협응을 되살립니다. 하프 스쿼트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다리의 실질적인 힘을 키워주며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엉덩이 앞쪽 근육을 단련해 발을 끌거나 걸려 넘어지는 일을 줄여줍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강도보다 꾸준함이 언제나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긴 시간 힘들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분이라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반복이 쌓여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단 2주만이라도 이 4가지 운동을 하루에 한 번 실천해보세요. 달력에 표시를 해도 좋고 휴대전화에 알림을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들려주세요. 4가지 중 어떤 운동부터 해볼 생각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예순을 넘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나누어주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이 누군가의 일상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오래 사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스스로를 믿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운동들이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 근육 감소를 빠르게 앞당기는 가장 큰 식습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를 선택해 바로 시작해보세요. 80살의 당신이 오늘의 결정을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